6번 전체 집합에 대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 이라고 했을 때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답니다. 거짓인 명제를 찾으시오. 포함관계를 보니까 R이 지금 P에 포함되어 있죠? 그 R은 Q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R이 P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조건인 스몰 r이 스몰 p에 이렇게 참이되더라. 이 명제가 이 순서대로 참이된다. 얘도 명제가 참이된다. 라는 뜻이죠. 거짓인 걸 찾으랍니다. 일단 얘는 참이에요. 얘도 참이고요. 그 다음 얘가 참이면 이 대우인 3번도 참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참이 되면 여기 대우인 4번도 참이 됩니다. 근데 5번은 2번인 참인 명제 부정을 취했잖아요.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 부정이 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린 반대로 배웠잖아, 이거를.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 부정은 거짓이다. 이 명제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얘가 참? 그럼 얘는 거짓. 5번이 거짓인 명제다. 명제가 참이 된다 라는 뜻은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근데 가정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이를 포함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직접 그릴게요. 이를 포함하지 않고 걔보다 크며 5 이하. 여기가 가정. 근데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 그럼 결론이 이 범위를 포함하는, 얘도 모양이 일단 디귿자 모양이잖아, 얘도. 디귿자인데 얘는 이런 모양. 이렇게 포함하지 않고, 얘도 포함하지 않고. 여기 A-2, 여기 A 플러스 4.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 두 조건을 우리가 만족해 주면 되죠? 여기 조건. A-2는 1보다 작은 쪽.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등호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죠? 안 붙을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네, 안쪽에 있는 작은 거는 가졌는데 바깥쪽에 있는 큰 게 안 가졌을 때. 여기도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얘는 A 플러스 4가 5보다는 오른쪽 커야 된다는 얘기죠. 등호 붙나요? 안 붙나요? 얘는 붙으면 안 되죠. 아까 이게 그 케이스예요. 작은 거는 가졌는데 큰 게 안 가졌잖아. 그럼 둘이 붙으면 이 5가 발레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안 붙습니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3 이하. 얘를 만족하는 A의 범위는 1보다 크다. 근데 여기도 만족해야 되고 여기도 만족해야 되죠. 그래야 이 그림이 완벽히 그려지는 거니까 연립부등식을 푸시는 겁니다. 따라서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P면 Q에다가 참이 된답니다. 그럼 당연히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럼 P를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이잖아요. 자연수 K값이고 절대값이 어떤 자연수보다 작거나 같다.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K 이하이다. 왼쪽 K, X-2가 오른쪽 K. 이 사이를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럼 이걸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양변이 2를 더하게 되죠. 그럼 2-K, X, 여기는 2 플러스 K가 되네요. 이게 P, Q는 뭐 더 쓸 게 없어요. Q가 저거니까요. 이제 그림만. P가 이 값을 포함하고 2-K, 디귿자 모양. 이 값을 포함하고 얘는 2 플러스 K. 그 다음 네, 결론 Q는 마이너스 3, 얘도 모양이 이렇잖아요. 포함하며 6까지 가는
이거 여기다 갖다 껴서 여기 있는 P가 여기 있는 Q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그려야지. 적당히 2-K보다 왼쪽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6은 2 플러스 K보다 오른쪽에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지만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겠죠. 아까랑 비슷합니다. 위치 잡아주는 거죠. 2-K 값이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 크다. 등호 붙나요? 붙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가 작은 건 있는데 큰 게 없을 때인데 그 케이스 아니니까 그 케이스 아니면 다 붙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 2 플러스 K는 6보다 작은 쪽에 있죠. 등호 붙습니다. 넘어가고 마이너스 5 양변을 K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되면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넘어가면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5보다 작거나 같다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네, 여기네요.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 4개. 세조건 PQR에 대해서 다음이 모두 참일 때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그리고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죠. Q가 2번 나왔네요? 그럼 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not Q, 얘는 Q니까 그렇다면 이 명제 대우를 취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대우를 취하면 얘도 참이 되니까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죠. 그럼 얘랑 이으면 P는 Q로, Q는 다시 not R로. 그래서 P는 not R임이 참이 됩니다. 그럼 이 명제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고 이 명제 대우 R이면 not P이다도 참. 이 6개. 이 중에 반드시 참이라 할 수 없는 거 이 6개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죠. P이면 not R. 여기 있네요. 네, 참입니다. Q이면 not R. 여기 있죠. not Q이면 not P. 여기 있네요. R이면 not P. 여기 있네요. not R이면 not Q. R이면 not Q는 있는데 not R이면 not Q는 모르겠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다. 5번이 정답이다. 조건 PQ에 대하여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으시오. 필요 충분은 그냥 서로 같은 겁니다.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P랑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가 서로 같을 때 그때는 두 집합이 서로 같으면 P가 Q에 포함되기도 하고 Q가 P에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둘 다 참이다. 이게 필요 충분이죠. 이렇다는 뜻이에요. P, Q. 이쪽도 참. 반대로 가는 것도 그 역도 참. 이게 필요 충분입니다. 명제도 참, 역도 참.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1번. 위로 가는 거 한번 봅시다. x랑 마이너스 y가 서로 같으면 x제곱 y제곱 같은가요? 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제곱하면 부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x제곱과 y제곱 같으면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가 반대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는? 제곱해 서로 같으면 그런가?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x제곱 y제곱 서로 같은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잖아요. 이걸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 되고 이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되고 딱 두 개를 곱해 0이 되는 케이스니까 처음에 나온 저 조건처럼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y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조건에 완벽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여기 반례가 존재하네요. x와 y가 서로 같은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네, 필요 충분이 아니고 무슨 조건이죠? 네, 명제만 참이니까 충분히 성립합니다. 이 문제는 충분 조건만 성립하죠. 2번 P가 X가 양수, Y가 음수이면 둘을 곱하면 음수입니까? 당연하잖아요. 양수,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죠. 그럼 반대로 두 수를 곱해서 음수이면 X가 양수, Y가 음수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반례? X가 음수고 Y가 양수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반례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명제만 참이더라. 충분히 성립한다. 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양수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x, y는 양수이다. 맞나요? 아닌 반례가 얘는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든다면 x는 마이너스 2, y는 3, 마이너스의 제곱 4, 3의 제곱 9, 둘을 더하면 양수. 하지만 둘을 곱하면 음수. 제곱해서 더해서 양수로 해서 둘이 곱해서 양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두 수를 곱해서 양수예요. 그럼 제곱의 합은 양수이다. 맞나요? 두 수를 곱해 양수란 얘기는 둘의 부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일단 0은 아니란 뜻이야. 둘 중에 어떤 하나도 0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0이 아닌 두 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항상 양수이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이건 명제는 거짓, 역은 참. 네, 필요가 성립합니다. 4번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될 때는 언제이죠? 절대값을 벗겼더니 마이너스가 붙었네? 이거 언제예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x 0보다 작아도 되지만 0이어도 돼. 0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0 붙이면 둘은 값이 똑같기 때문에 보통은 x가 0보다 작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정확히 해야 되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맞는 말이네요. 그런 말. 그럼 반대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이다.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다 맞네. 이게 필요 충분이다. 정답은 4번이다. P 5번 x가 0 또는 y가 0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둘을 더해서 제곱하면 0 이상이냐? 맞나요? x가 0 또는 y가 0 이게 무슨 말이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야.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에요. 그럼 두 수를 더해서 제곱하면 0 이상이다. 뭐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딱히 반례가 없잖아요. 두 개 중에 최소한 0이야. 둘 다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야. 0과 0을 더하면 0. 0의 제곱은 0보다 크진 않지만 같긴 하니까 이게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성립하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라면 뭐 0과 0이 아닌 수를 더하면 어떤 0이 아닌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는 거는 두 수를 더해서 두 수의 합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고 해서 x가 0, y가 0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라는 얘기야. 제곱의 합이 0 이상이라고 해서 꼭 둘 다 0일 둘 중에 하나가 0일 필요는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1로 가는 게 반례가 뭐 이런 거 x가 1, y가 2 둘을 더하면 3, 3의 제곱은 9, 9는 0보다 커나 같다. 맞는 말.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꼭 0은 아니다. 얘도 충분히 성립하죠. 이렇게 된다. 5번이 정답이다. A가 0이고 B가 0이기 위한 필요 충분. 둘 다 0이란 얘기죠, 지금? 어쨌든 둘 다 0. 이기 위한 필요 충분을 구하랍니다. 이기 위한이 뭐예요? 가정이야, 결론이야? 이기 위한은 가정이야, 결론이야? 결론. 이거 저번 시간 필기해줬잖아. 그 전에도 필기한 것 같은데?
뭐뭐이면, 뭐뭐는, 뭐뭐은, 뭐뭐이, 뭐뭐가. 그러니까 주어 앞에 있는 것들은 가정이지만 뭐뭐이다,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기 위해서란 말이 나오면 이건 결론을 말한다. 제 결론이에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저게 가정이 되겠지 당연히. 자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 가정 아니면 결론이니까. 그럼 기억. A, B가 0이면 저거 A가 이건 한꺼번에 다 씁시다. A가 0 그리고 B가 0이다. 맞는 말이에요? 둘을 곱해서 0이 되면 꼭 둘 다 0이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럼 반대는 이건 참이네. 그러니까 이 조건은 충분히 성립한다.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아니다. 니은 A 빼기 B가 0이면 A 빼기 B가 0이라는 뜻은 A와 B가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A와 B가 서로 같으면 A0, B0이야? 같은 수가 0, 0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1도 있고. 네. 안 되죠. 근데 반대는 A0, B0이 A0, B0이면 A 빼기 B는 0이다. 맞는 말이죠. 필요가 성립하네요. 0만 참이니까 디귿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둘을 제곱해서 0이 된다 뜻은 둘 다 0이다. 맞는 말. 둘 다 0이면 제곱해서 나오면 0이냐? 맞는 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리을 A 플러스 BI가 0이면 이건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되냐면 AB가 어떤 숫자인지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AB는 실수이다. 아, 실수이구나. 그럼 A는 실수 부분, 그 다음에 B는 허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 더하기 BI가 0이 되면 A는 0, B는 0. 맞나요? 맞는 말. 실수와 허수를 더해서 0 만들려면 실수도 0, 허수 부분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A0, B0이면 A 플러스 BI는 0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양쪽이 다 맞는 말. 리을도 정답. 그래서 필요 충분 거의 개수는 네, 두 가지. 디귿과 리을이 정답입니다. 자, 세조건 PQR에 대하여 두 명제 P면 Q이다.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이건 딱 봐도 3단 논법이죠? 딱 봐도 3단 논법이죠? 그러면 얘가 참이라는 얘기는 Q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네.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따라서 P면 R이다가 성립한다. 되지? 이렇게.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충분을 말할 때는 가정 결론 위치를 먼저 잡아야 돼요. 기억을 보니까 가정이 P네. 는 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결론이 Q라는 얘기죠. 필요가 성립한다는 게 뭐였나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명제는 거짓, 0만 참. 이게 필요잖아. 그렇잖아? 반대로 오는 게 참일 때가 필요였죠. 그럼 따라서 이 케이스는 Q가 P에 포함되는 거잖아. Q가 P에 포함된다. 혹은 Q이면 P다가 참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닌데? 얘는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잖아. Q이면 P다가 참은 아니야. 그렇지? 우리는 근데 이 조건을 따라 움직여다 보니까 Q는 P이기 위한 참입니다인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돼요.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는 R이기 위한 충분이다 라는 뜻은 명제만 참, 역은 거짓. 따라서 이쪽에 있는 스몰 r이 라지 Q가 라지 R에 이렇게 포함된다 라는 뜻이며 집합일 때는 그 다음에 명제로 본다면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Q이면 R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Q이면 R이다. 이건 맞는 말이다. 디귿 R은 P이기 위한 필요이다. R은 P이기 위한 필요이다. 명제 거짓 0만 참. 따라서 P가 R에 포함된다. 디귿이 말하고 싶은 건 이 말이죠. 그러므로 P면 R이다가 참이다. 여기 있네요. P면 R이다. 참이다. 네.
디귿이 맞는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PQR에 대하여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이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로 봤을 때 다음 중 성립하는 걸 찾으시오. 일단 끊어봅시다. 여기까지 끊을게요. 여기까지. 1번. 1번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P는 얘가 가정입니다. Q이기 위한 얘가 결론이죠. 필요. 명제는 거짓, 영만참. 맞습니까? 따라서 Q는 납피하기 위한 참이 되는 겁니다. 방향성, 순서 방향대로 Q는 납피하기 위한 참이 성립한다. 이게 1번에서 말하고 싶은 성질이고 2번, 여기 2번에서 말하고 싶은 성질은 R은 P이기 위한 충분이다. R은 P이기 위한 충분이다. 명제만 참, 역은 거짓이다. 따라서 R은 P이기 위한 참이 된다. 그럼 얘도 뭔가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을 뭔가 이렇게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어가려 했더니 Q, not P, R, P, P가 두 번 나왔네 어쨌든. 그럼 P로 묶으려면 여기에 대우를 쳐야 돼. 얘는 not P고 얘는 P니까 안 묶이잖아 지금은. 묶이게 하려면 얘 대우를 취합시다. 그럼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고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죠. 이렇게. 따라서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 됩니다. 만약 보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낸 거를 쭉 6개를 쓰기 위해서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다. 따라서 P면 not Q이다도 참이 됐고요. 그 다음 여기 R이면 P이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렇게 이어서 3단 논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다. 그리고 이제 아직 밝히지 않았던 대우. R이면 P다의 대우인 not P면 not R이다도 참이 되고 이거에 밑에 있는 거의 대우. Q이면 not R도 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관계를 보는 거죠. 항상 옳은 걸 찾으시오. 항상 옳은 것.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R은 P에 일단 포함됩니다. 셋의 관계를 보니까 R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R은 일단 P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R과 P와 Q의 관계 있나요? P와 Q의 관계는 P는 not Q에 포함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집합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관계라고 했죠? 서로소 관계. 그러니까 Q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쯤에 Q가 있더라. 이렇게 전체 집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다. 그럼 이 조건에 항상 맞는 것.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1번이 답이네요. 서로선이 공집합이 맞더라. P와 R의 교집합은 P가 아니다. 누구다? R이다. 이거 틀렸다. P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을 바꿀 수 있죠? P-R. P에서 R을 빼면 공집합이 남아요? 아니야, 여기가 남아. P에서 R을 빼면 여기가 남잖아. 이게 공집합이라 장담 못 하잖아요. 원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어. 그 얘기는 P와 Q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조건상 보면 P가 R에 포함된다는 조건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 공집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틀렸다. 이렇게 틀렸다. 그 다음 Q-R은 공집합이다. Q에서 R을 빼면 Q가 남는 거죠. 서로소잖아. Q를 색칠한 다음에 R을 싹 집어. 근데 여전히 Q는 색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아니고 Q이다. 서로소일 때는 빼면 처음에 있는 집합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과 R의 합집합은 전체냐? 누가 그래? Q의 여집합. 색칠 공부. Q의 여집합. 여기. Q의 여집합. 여기. 와 R을 섞어요. R을 섞는다. 그럼 전체가 됩니까? 여기가 빠졌는데?
천천히 하기 어렵죠? 네. 틀렸다. 1번이 정답이다. 조건 PQ, P, 그 다음에 Q. 이에 대하여 납P가 Q이기 위한 필요. 이제 정리합시다. 납P가, 얘가 가정이다. Q이기 위한, 얘가 결론이죠. 필요, 명제는 거짓, 0만 참. 따라서 Q는 납P이기 위한 참. 이거를 집합으로 바꾸면 Q의 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맞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가셔야 됩니다. 그럼 Q는 뭐 바꿀 게 없어요. Q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걸 그냥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P의 여집합을 찾아야 되겠네요. P의 여집합, 납P, P가 아닌 것. X는 A 이상 A 플러스 1 이하이다의 부정이 뭐예요? 제 부정. 예를 들어서 1 이상 X가 2 이하의 부정이 뭐야 이거?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1보다 커놨고 2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반대가 되는,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서 등호가 없어지니까 딱 이 관계가 돼요. 그럼 쟤도 그렇잖아요. 저기에 부정을 취하라는 얘기는 A 플러스 1보다 크다. 여기. 그 다음에 작은 값인 A보다 작다. 여기.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Q는 숫자 나와 있으니까 Q를 먼저 그릴게요. Q. 여기 4. 여기 Q. 7. 얘 Q. 이렇죠? 근데 이 영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대요. 납P에. 근데 납P의 모양은 얘도 이런 모양이잖아. 이걸 여기다 껴서 이 흰색이 이쪽 하늘색 부분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완벽히 포함되게. 그러려면 여기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네? 이렇게. 그래야 완벽히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납P에 Q가 완벽히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보자. A는 4보다 오른쪽 커야 된다. 등호 붙나요? 붙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니니까 붙는 거죠. 여기는 A 플러스 1은 7보다 왼쪽 작다. 등호 붙겠죠. 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범위를 만들어야 되죠. 얘네들의 공통 범위. A는 4 이상인데 뭐보다 작아요?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A의 합. A 값은 4, 5, 6. 그들의 합 15. 이렇게 됩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not Q가 P이기 위한 충분. not Q가 P이기 위한 가정 결론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된다 뜻이죠. 충분, 명제는 참, 역은 거짓. 따라서 not Q가 P이기 위한 참이 된다. 그러므로 Q의 여집합이 P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그럼 P는 그냥 쓰면 되고 Q는 not을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 P의 조건. P는 X-2가 7 이상이라는 뜻은 절대값이 7 이상이라는 뜻은 큰 작작 개념이죠. X-2는 큰 값인 7보다 더 커 나왔고 또는 X-2는 저기 7에 음수 붙인 -7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건 뭐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정리해보면 X가 9보다 커나 같으며 또는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죠. 이건 P예요. P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낙Q. x가 a 이상이다. 이 부정은 a보다 작다. 얘네들을 그리는 거죠. 얘네들 그래서 낙Q가 P에 포함되도록 일단 아는 것부터 그립시다. 잘 알고 있는 거. 마이너스 5 이하 여기 그다음에 9 이상 여기 이렇게 이게 뭐였나요? P입니다. 이제 낙Q를 그려야 돼요. 얘 모양은 어떤 값을 포함하지 않고 왼쪽으로 하는 애죠. 이렇게 작다니까요. 여기는 이 하늘색의 수직선 모양을 범위를 갖다 껴서 완벽히 포함되게 그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밖에 안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만약 얘가 이런 데로 넘어오면 어디가 발리가 되냐면 여기가 발리가 됩니다. 가정에는 포함이 되지만 결론에 포함이 되지 않는 원소. 되니? 얘가 만약 이리 온다면 이렇게 된다면 다시 요만큼이 발리가 되는 거죠. 또 되는 조건을 찾아보면 네,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5보다 왼쪽 작다. 등호 붙나요? 붙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 아니기 때문에 붙는 거죠. 자, 이 범위 안에서 실수 A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A가 마이너스 5 이하잖아. 최소값은 못 구하는 거죠. 가장 클 때는 서로 같은 마이너스 5일 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이제 증명이죠. 참임을 이제 밝혀지는 과정, 그게 이제 증명이죠. P면 Q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임으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혹은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귀류법.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 상태로 증명을 해갑니다. 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이 되죠? 말이 모순이란 말 알죠? 모순이 뭐예요? 앞뒤가 안 맞. 창과 방패. 네. 네.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이 맞다는 얘기지. 그럼 주어진 결론 자체가 맞다는 뜻은 이래서 이 명제는 명제 자체가 참이구나를 증명하는 방식, 그거를 귀류법이라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 강서연은 예를 든 거야. 뭐 이런 걸로 꼬투리 잡지 말고. 강서연은 아름답다. 네. 이 명제가 이제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서연은 아름답습니다. 얘가 내가 들고 나서도 참. 네. 강서연은 아름답다. 예를 든 거니까 너무 화들 내지 마시고. 벌써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근데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왜요? 이게 귀류법이야. 강서연은 아름답지 않다. 이걸로 이제 증명해 갑니다. 그럼 아름답지 않다는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뭐 강서연은 눈이 삐뚤어졌고 코가 삐뚤어하고 뭐 입술이 이상하며 뭐 하는데 어느 순간 아름다운 조건이 나와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답지 않다고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러면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 틀렸으므로 그러면 아름답다가 맞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 한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얼굴을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개의 양면으로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예가 적절치는 않지만 그냥 알아들으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 그런 네가
말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냥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자, 이게 규律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규律법은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이거, 네 개 중에 이거 이렇게 딱딱 잘라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걸 그런 케이스에서 보통 규律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 다음 명제.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근데 왠지 저렇게 같지 않나요? 어떤 수를 제곱해, 똑같은 두 수를 곱합니다. 그게 짝수가 됐어요? 그럼 처음에 이 네모도 짝수 아니야? 근데 느낌이 그럴 것 같지 않나요?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가 되잖아. 그럼 홀수의 제곱은 홀수이기 때문에 짝수가 아닐 거라는 얘기죠. 결론은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그때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대우가 뭐였냐면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P면 Q이다가 참인 거를 증명하고 싶은데 not Q이면 not P다가 참임을 이용해서 따라서 P면 Q이다도 참이구나. 이걸 증명하는 방식이 대우의 증명법이죠. 해봅시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취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이게 명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의 대우는 n이 홀수이면 짝수의 부정이니까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게 대우입니다. 자, 그럼 n이 홀수라는 얘기는 이 숫자를 2k-1 이런 걸로 둘 수 있어요. k는 자연수. 2k-1이 뭐예요? 2k는 짝수잖아. 짝수에서 1 빼면 홀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2k 플러스 1로 두면 안 됩니까? 2k 플러스 1도 홀수인 것 같은데? 맞는데 2k 플러스 1로 두게 되면 k가 자연수로 가잖아요? 그럼 자연수인 k 값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이렇게 들어가는데 1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 값이 3으로 갑니다. 그치? 자연수 1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2k-1로 둬서 k에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n을 홀수로 둔 거죠. 가정을 만족하는 숫자를 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만족하는 n제곱을 정리하기 위해서 2k-1을 제곱합니다. 그럼 얘를 여기다 잠깐 쓸게요. 잠깐 전개하게 되면 n제곱의 값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n제곱이 홀수다 짝수다라는 거는 2로 묶였을 때 2로 묶일 때 나머지가 1이 남을 때 이 수를 우리가 보통 홀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2로 묶었을 때 이게 다 묶이냐 안 묶이냐? 2로 다 묶이면 짝수야. 2로 안 묶이고 뒤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럼 얘는 홀수잖아. 그래서 이 수를 일단 2로 묶습니다. 그러면 4k제곱은 2k제곱으로 묶이고 마이너스 4k도 마이너스 2k로 묶이는데 플러스 1은 2로 안 묶이네요. 이렇게. 그럼 n제곱은 어떤 자연수의 2를 곱한 숫자인 짝수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거 홀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이거죠. 2k제곱 마이너스 2k 가 들어갑니다. 이때 네모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네모가 뭐예요? 이거죠. 2k제곱 마이너스 2k 얘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저게 왜? 2k제곱에서 2k를 묶어요. 그러면 k-1 이렇게 남잖나요? 2k제곱 마이너스 2k를 2k로 묶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 숫자는 k 값이 아까 자연수라고 그랬죠. k에 1부터 집어넣는다고 치면 k에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이 숫자는 0이 되네요.
근데 K가 1이 아닌 수가 들어가면 1이 아닌 뭐 2, 3, 4 이런 이제 자연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값은 그냥 자연수로 나오죠. 맞습니까? K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0. 그래서 얘가 0이 돼요. 근데 K가 1이 아닌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얘는 어쨌든 2 집어넣어봐. 그러면 4 곱하기 1, 4라는 자연수. 3 집어넣으면 6 곱하기 2, 12라는 자연수.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숫자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0 또는 자연수이므로 0 또는 자연수에 1을 더하게 되면 그 수는 홀수가 된다. 인 거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한다. 유리법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증명법이 이겁니다. 명제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무리수지. 그렇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아닌데 저 명제가 참입니까를 증명하는 과정에 규류법을 쓴다는 얘기는 명제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결론이 유리수가 아니다가 결론인데 걔를 부정해요.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유리수가 되는 거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 얘기는 결론을 부정했다라는 뜻이죠. 규류법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이므로 유리수는 분수형 때 이게 원래 우리가 중2 때 배운 니네 중2가 얼마 안 됐어. 지나온 지가. 얼핏 니네 막 수업하다 보니까 늙은 사람들 같은데 니네 이제 중2 지난 지 얼마 안 됐다. 유리수의 정의는 분모와 분자가 자연수로 표현되며 mn은 서로 소이다. 왜냐면 루트 2는 양수잖아. 그래서 이게 양수니까 분모는 양, 분모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지. 네. 둘 다 같은 숫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쨌든 분수 형태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mn은 서로 소이다. 여기에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나중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할 거거든. m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수니까 분수꼴인 m분의 n으로 표현했는데 mn은 서로서 약분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약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유리수니까 약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약분이 다 돼 있는 분수 형태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 식의 양변의 제곱을 하면 좌변의 루트 2는 여기 지금 이쪽에 지금 식이 없어서 좌변의 루트 2는 2가 됐고 우변은 m제곱분의 n제곱이 됩니다. 양변의 m제곱을 곱하게 되면 2m제곱은 n제곱이 되죠. 양변의 m제곱 곱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n제곱이 2m제곱인데 여기 n제곱은 어떤 숫자 2가 곱해져 있죠? 짝수란 얘기입니다. 이건 좀 전에 대우를 우리가 증명했던 거잖아? 좀 전에 뭘 증명했었죠? n제곱이 짝수이면 뭐도 짝수라고요? n도 짝수다. 이거 우리가 좀 전에 증명했잖아. 대우를 가지고. n제곱이 2의 배수인 짝수이므로 n도 2의 배수이다. 짝수가 된다. 이거 좀 전에 증명했으니까 이건 생략하겠다는 얘기죠. 과정은. 따라서 n이 2의 배수이니까 n도 지금처럼 뭐로 둘 수 있냐면 2의 배수의 꼴인 2k 꼴로 둘 수 있는 겁니다. k는 자연수라고 해서 1 집어넣으면 2, n은 2 집어넣으면 4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기역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n자리 대신에 2k를. 그러면 좌변은 2m제곱, 우변은 2k의 전체 제곱이 돼서 2m제곱은 4k제곱이 되죠. 양변 2로 나누면 m제곱은 2k제곱이 돼서 m제곱도 짝수네? 그렇죠? m제곱도 짝수입니다. 2의 배수예요. 그러므로 m도 2의 배수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썼었던 n도 2의 배수라는 게 위에서 확인이 됐었고 m도 2의 배수인데 결국은 분모와 분자가 모두 다 2의 배수꼴이라는 뜻이잖아요. 분모 m도
m분의 n 이렇게 썼는데 분모 m도 2의 배수꼴, 분자 n도 2의 배수꼴. 이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뭐해서 분모 분자가 서로 소입니다. 분모 분자가 모두 다 2의 배수가 돼서 mn은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유리수라고 뒀더니 모순이 발생하네. 그럼 유리수가 아니겠지. 유리수라고 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지금처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증명법이 많아요. 지금은 귀류법을 배웠지만 또 비슷한,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증명법인 귀납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수열 과정에서 배웁니다. 고2 마지막에 보면 수열이 나와요. 수원 마지막에.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 귀류법이에요. 자,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밑에 있는 문제들이, 근데 밑에 있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데.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 일단은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똑같지는 않거든요. 4번 문제 풀었다 해서 5번이 똑같은 패턴으로 풀어지는 건 아닌데 5번은 굉장히 4번처럼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뭐 1 플러스 루트 2는 위에서 보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구조를 이해해서 밑에는 1 플러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위에처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죠. 그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했더니 유리수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증명했었던 1 플러스 2는 유리수가 아니라가 유리수이다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건데 뭐 지금 선생님 설명드린 게 증명 과정은 사실 답니다. 그걸 여러분 이제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절대부등식. 자, 여기가 중요한데 절대부등식 처음 듣는 단어인가요? 처음 듣는 단어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절대부등식. 근데 유사한 개념에 똑같진 않아요? 이게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거의 가깝다, 뭐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런 뜻인데 절대부등식의 유사한 개념에 뭐를 배웠냐면 이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항등식과 유사 개념이에요. 항등식은 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게 항등식이죠. 그럼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게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대신에 문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 조건에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 그게 절대부등식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얘가 나옵니다. x가 실수일 때라는 조건이 달린 거죠. x제곱 플러스 1은 늘 양수이냐? 그렇죠. x에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늘 참이잖아요.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이다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건 절대부등식이 아니죠. 그럼 얘는 여기 있잖아요.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실수,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x가 주어질 때마다 이게 늘 참이야? 그렇지는 않잖아.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다 1 이상이야? 안 그렇거든요. 어디 범위 있는 숫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여기 등호가 없었구나. 등호가 없었네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제곱하면 네, 1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은 참이 아니므로 얘는 그냥 부등식이지 절대 부등식이라 말하진 않아요. 그냥 부등식이에요. 그냥 부등식. 항상 성립하진 않아. 그런 느낌이죠. 자, 절대 부등식의 성질, 증명되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면 압수해서 뒷수를 빼면 양수가 됩니다. 일단 부등식 증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일단 뺍니다. 일단 뺀다. 일단 빼서 그게 양이다, 0이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부등식이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될 때는 둘 다 0이다. 이런 것들을 절대부등 증명할 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와 B가 둘 다 양일 때 양수라면 제곱해도 여전히 이쪽이 크다. 이거는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 루트나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는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는 그냥 루트가 있는 상태에서 크기 비교하기 어렵다거나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크기 비교하기 어려울 때는 보통은 제곱해서 보통 빼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시간에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보통 이게 절대부등식인지 증명하는 과정에 제곱을 많이 한다라는 걸 알아두셔라 라는 거고, 오른쪽 A가 0 이상의 양수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커나 같다. A제곱이 0보다 커나 같고 A제곱 플러스 B제곱도 0보다 커나 같다.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늘 0보다 커나 같다. 이거는 뭐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죠. 또 실수니까요. 그 실수와 실수를 제곱해 더하면 최소값이 0이고 다 양수가 된다 라는 표현이었고, 밑에 절대값 A의 제곱이나 A의 제곱은 같다. 당연하잖아요. 절대값 씌워 제곱하나 안 씌워 제곱하나 어차피 제곱하면 양은 음은 양으로, 그 다음에 양은 양으로 가기 때문에 부호에 관계없이 이 식은 참이 된다는 거고,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절대값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같습니다. 이해하니? 절대값 안에 곱셈이 있어요. 그럼 그걸 두 개를 찢어가지고 각각 곱해도 답은 똑같아요. 어차피. 맞죠? 이해됐니? 근데 이거는 성립하니? 얘는 성립하니? 얘는 성립하지 않아. 얘는 언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A, B의 곱이 양수일 때만 성립해요. 그 얘기는 둘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둘의 부호가 같은 서로 다른 두 수가 있어요. 둘의 부호가 같은 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덧셈을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나 찢어놓고 절대값 취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하나 답은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부호가 만약 서로 다르다면이죠. A 값이 2, B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얘네들 더한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2의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의 합이 같지는 않죠. 그래서 곱셈일 때는 이 둘의 부호에 관계없이 찢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요. 둘이 떨어져 있는 절대값의 곱을 붙일 수도 있고 곱해져 있는 걸 찢을 수도 있는데, 덧셈일 때는 A, B의 부호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고 둘의 부호가 같을 때만 성립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이 안 되는 바에서는 이렇게 절대값의 합을 찢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참고상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찾는다. 등호가 포함된 부등식이 성립할 증명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꼭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데서 뭐가 많이 나냐면 그 절대부등식에 가장 큰 값이나 가장 작은 값인 최대 최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웬만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도 나올 텐데 좀 생각보다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둬라 라는 거예요. 등호나 부등식이라고 해서 부등식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등호도 꼭 성립하는지 확인해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AB가 만약 실수라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AB가 실수라면 저거 항상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A가 커요? B가 커요? 라고 물어봐요. 누가 커요? 라고 물어봤는데 보통 이거는 풀이법이 A에서 B를 뺀 다음에 0과 비교해봐서 0보다 크면 A가 큰 거고 0과 같은 거면 AB 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B가 더 크다. 보통 이런 식의 증명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됐니? 혹은 A가 커요? B가 커요? 물어보는데 그냥 빼지 않고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똑같이. 근데 이때는 언제 쓰는 거라고? 시간에 루트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제곱해서 빼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두 개 중에 얘가 항상 커 놨습니다를 증명하랍니다. 그때는 일단 얘가 앞수고 얘가 앞이고 얘가 이제 뒤로 온 거죠.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앞에서 뒤를 한번 빼고 보는 겁니다. 이거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빼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뒤 거를 빼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며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근데 ab가 실수이므로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어차피 실수잖아.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늘 0보다 커 나왔다. 결론이 뭐죠? 이게 나왔네. 앞서서 뒷수를 뺐더니 그 값이 0보다 커나 같다가 나왔죠. 그러므로 앞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항상. 그러므로 앞수인 a 플러스 b의 제곱이 뒷수인 4ab보다 늘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이것도 하나의 절대부등식 개념이다 라는 거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는 언제 성립할지 잘 보세요. 이거 이 식은 두 가지죠. a 빼기 b의 제곱이 양수이다 또는 a 빼기 b의 제곱이 0이다를 붙여서 이렇게 쓴 거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등호는 언제 성립한가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언제 성립하면 이게 언제 성립하냐 물어봤네. 제곱해서 0이 되려면 제곱 밑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a 빼기 b가 0이라는 뜻은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됐니? 항상 저기 등호가 포함되는 부등식은 등호가 언제가 성립하는지를 좀 눈여겨 봐두셔야 된다. 지금은 여기서 딱히 뭐 물어본 건 없어서 그냥 확인만 했는데 나중에는 저런 걸 가지고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 할 때 저 개념이 쓰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라 라는 거고요. 다음 이런 게 그 내용입니다.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앞에 있는 절대값이 이게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아닌가요?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거. 절대값을 찢을 수 있는지, 절대값 합을 찢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저거는 언제 성립하냐면 저거는 이것도 하나의 절대부등식 개념인데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은 두 수의 합의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랍니다. 왜요? 그럼 이제 증명법에서 이게 쓰인다는 얘기죠. 앞수에서 뒷수를 한번 빼봐. 근데 절대값끼리가 뺄 쓰면 안 되네? 그럼 제곱해서 빼봐.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니까 제곱해 빼봐. 그래서 그게 0보다 크면 a가 크다고 보는 거고 0과 같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제곱해서 뺐는데 이게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양수를 제곱해서 빼서 0이 됐다는 뜻은 그 두 수는 서로 같은 양수였다는 뜻이고 제곱해서 빼냈더니 음수가 됐다는 뜻은 그때는 뒤에 있는 양수가 더 크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제곱을 한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절대값의 합의 제곱에다가 그다음에 a 플러스 b 합의 절대값을 뺍니다. 전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 절대값 b제곱은 b제곱,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면 절대값 ab가 된다고 그랬죠. 거기다 2배. 다음 얘는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제곱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사실 얘는 같은 거야. 그냥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나오고 플러스 b제곱 나오고. 그래서 뺐더니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가 남아서 이걸 2로 묶어놨더니 이런 모양이 된 거죠. 2로 묶었더니 자 이제 증명하는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마무리에 근데 절대값 ab와 ab 중에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않나요? 이거 우리가 기초 상식이죠. 두 수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 취해. 그럼 이건 양수가 되잖아. 근데 두 수를 곱하면 항상 양수라 말할 수는 없잖아. 두 수가 실수니까. 절대값은 양수지만 AB는 위에 보면 실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AB는 실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AB의 곱은 상황에 따라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값은 늘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나 같잖아. 그러므로 압수의 곱의 절대값 취한 게 그냥 곱셈한 것보다는 크든지 아니면 같은 무였거나 둘 중 하나가 0이었다면 서로 같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값이 항상 오른쪽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값이 오른쪽보다 크나 같다는 뜻은 이거 양수라는 얘기네. 이 값이 0보다 크나 같다는 뜻이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2를 곱해도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결국은 어떤 수의 제곱에 뺄셈을 서로 두 수의 제곱의 값을 뺐더니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 등호가 성립했죠? 여기서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0보다 커나 같다는 뜻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또는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0과 같을 수도 있고 그게 이걸 붙여놓은 거죠. 이것도 붙여놓은 게 이게 뜻이에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2랑 뭘 곱해서 0이 됩니까? 얘가 0이 됐을 때 0이 되겠죠. 그럼 절대값 AB랑 AB가 서로 같아야 된다. 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곱한 다음에 절대값 취하나? 그냥 곱하나? 답이 똑같으려면 AB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같은 부호여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부호. 지금 등호는 왜 붙나요? 둘 중에 하나만 0이야.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가 0이라 칩시다. AB의 곱이 0이야. 그럼 A는 0, B는 0이 아니야? 곱하면 0이야. 0의 절대값은 0과 같으니까. 같을 때 AB가 0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AB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나 루트가 있을 때는 제곱해서 일반적으로 빼내라. 라는 성질을 잘 기억하라. 기억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보기에. 기억은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ab가 실수일 때, ab가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한다. 왜 저렇지? 저거는 a제곱. 이걸 a에 대한 얘를 2차 식이라고 봅시다. 그럼 b는 a의 개수라고 생각하시고 플러스 b제곱은 상수라고 봅시다. 이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처리합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꿔가는 중이에요. 그럼 a제곱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ba까지는 쓰는데 이 1차항 계수인 b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완전제곱식이 되죠. 맞나요? 이런 거 했잖아. a제곱 플러스 6a 이거 뒤에 뭐가 와야 완전제곱이 돼? 9. 왜 9야? 반의 제곱이 9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 완전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b의 반의 제곱이 와야 이게 완전 제곱이 돼요. 근데 없던 수가 생겼으니까 그만큼을 다시 빼냅니다. 그리고 원래 b제곱이 있었죠. 뒤에. 그래서 여기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a 플러스 2b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랑 붙여 계산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4b의 제곱이고 얘는 4분의 4b제곱이죠. 둘을 붙이면 플러스 4분의 3b제곱이 돼요. A와 B는 실수입니다. 실수에서 실수를 더하면 실수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B제곱이 실수죠. 그럼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거기다 4분의 3을 곱해도 이 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식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다 보니 AB가 만약 실수라는 가정하에 이 식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다 라는 거죠. AB가 실수이기만 하면 이 부등식은 늘 참이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2번 생각하시나요? 안 나시나요? 2번. 그래서 최소한 3분은 생각나야 될 텐데 2번. 좀 뭡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 최근에 선생님한테 그 진도가 좀 빨라, 과제나 수행률이 좋고 진도가 좀 빨라서 나한테 고등수학상 다시 반복교재 받은 분 계신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이 쳐 죽일게. 교재 왜 받았냐?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저거 이거랑 같죠? 이게 예전에 했었잖아. 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ea 여기 있는 식에다가 강제로 2를 곱해요. 근데 강제로 2를 곱하면 식이 바뀌잖아. 다시 2로 나눠. 2로 나눈다는 뜻은 2분의 1 곱한다겠다는 뜻이죠. 그 중에 2만 필요에 따라서 안에다가 분배한 겁니다. 그럼 2분의 1 한 다음에 이 가로 안에서 2a제곱, 2b제곱, 2c제곱 이렇게 될 텐데 2a제곱을 a제곱 더하기 a제곱 써도 상관이 없고 2b제곱은 b제곱 더하기 b제곱 2c제곱은 c제곱 더하기 c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a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b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를 묶으면 완전제곱식 얘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 있는 b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c제곱 하나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c를 묶으면 여기 완전제곱식이 나온다고. 그렇죠? 마지막 남아있는 여기는 c제곱 하나랑 여기는 a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ca를 묶으면 c-a 완전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2분의 1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바꿨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의 제곱의 합은 0보다 커놨고 실수의 제곱의 합은 0보다 커놨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놨더니 그들의 제곱의 합이 다 0 이상의 수를 더하게 되면 얘도 항상 0 이상이 된다. 그럼 우리 이 식도 실수 ABC가 주어진다면 이 식도 항상 성립하는 항상 0 이상의 값이 주어진다는 절대부등식이 성립하며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당연히 등호는 0일 때는 언제 성립합니까? 각각이 다 0일 때 성립하겠죠.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 잠깐 급하게 나와서 이것도 미리 설명 안 했었는데 이거 언제 성립합니까? 이거 아까 했었잖아요.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이렇게 됐었죠?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이거 둘 다 0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4분의 3b제곱이 0이 되려면 b값이 0이 돼요. 그럼 b가 0이 되고 a 플러스 0의 제곱이 0 되려면 a도 0이 돼야 되겠죠. a, b가 둘 다 0일 때 위에 있는 관계식은 성립합니다. 자, 선생님 말을 좀 빨리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산술기하평균을 잠깐이라도 설명하려고 지금 말이 좀 이게 좀 빨라졌는데 여기 있는 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중에 그리고 오늘 배운 절대부등식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이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3개 의미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별표 하나 중요, 별표 2개 시험에 나올 만큼 매우 중요. 꼭 나온다 봐라 이런 느낌이라면 별표 3개는 시험과 관계없이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야. 고교 과정상 산술기하평균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산술평균이라는 게 평균값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산술평균은 숫자적 계산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평균이 나옵니다. 니네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시험 끝난 다음에 너 오늘 뭐 봤니? 수학이랑 뭐 역사요. 그래 두 과목 평균 몇 점이야? 그럼 수학 점수 역사 점수 합치는 다음에 2로 나누잖아. 그런 거.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산술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게 여러분 안 배우는 평균인데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예전에는 배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안 배웁니다.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것 이게 두 수의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속력의 평균 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얘가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언제? 조건이 중요해 이거. 조건 중요하다. 두 수가 양수일 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습니다. 이 조건을 다른 색으로 표현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식도 항상 성립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아셨어요? 예를 들어 뭐 둘 다 음이야.
둘 다 음이면 얘는 음이잖아. 근데 얘는 양이야. 음이 양보다 크나 같지는 않잖아. 이건 항상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조건인데 왜 성립합니까? 그러면 그냥 아까 우리가 한 거죠. 그냥 빼보시는 거예요. 앞이 왜보다 왜 항상 크거나 같죠? 그러면 앞수에서 뒷수를 빼보시는 겁니다. 근데 루트가 있지만 얘는 그냥 빼도 됩니다. 뭐 제곱할수 빼지 않고 그냥 뺍니다. 2분의 대신 2분의 a를 루트 a 제곱으로 양수니까 이렇게 써도 되나요? 되죠? 플러스 b를 루트 b 제곱 이렇게 써도 됩니까? 됩니다. 이거 통분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ab는 이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쪼갤 수 있나요? 쪼갤 수 있습니다. 그 둘을 붙입니다. 통분됐으니까요.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두 양수의 루트 씌우면 실수가 되죠? 실수와 실수를 뺀 것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값이죠. 그 0 이상인 수를 2로 나눠도 어차피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했죠?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0 이상이라는 뜻은 앞수가 뒷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이며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이 등호는 도대체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이 식이 0이 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거든요. 언제가 0이 돼요? 분자가 0일 때가 0이잖아. 그럼 제곱이 0이 되려면 루트 a랑 루트 b가 서로 같아야 되고 이거 양수니까 제곱하면 결론은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합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아주셔야 돼요. 따라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참이 된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제 문제가 막 변형될 거거든요. 계속 변형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산술 기하평균에 대한 표기법을 쓰라면 이게 표기법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커나 같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등호는 a,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건 표기법이고 연산할 때는 저렇게 잘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양변에 2를 곱해서 2를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이게 연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 이게 문제가 산술기하 평균에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위에 있는 표기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밑에 있는 연산법대로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잘 들어라.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연산법인데 이 산술기하를 머릿속으로 형성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 크나 같다. 이 모양을 형성해야 됩니다. 왜 문제가 A, B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A, B로 안 나옵니다. 문제들이. 그래서 위로 기억하게 되면 나중에 공식이 막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하고 밑에 걸로 기억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등호는 중요합니다. 앞에 덧셈 혹은 곱셈 그 앞뒤에 있는 네모와 세모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양을 기억해야 돼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산술기하로 설명하라면 한 5시간 설명할 수도 있어. 아직도 안 끝났어. 뭐가 남았냐면 그럼 도대체 산술기하는 언제 써먹습니까가 중요하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풀는데 갑자기 최대치수를 구하래. 어떻게 하지? 해설지를 봤더니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산술기하는 언제 써먹는 거야? 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뜬금없이 나오니까. 근데 절대부등식 중에 산술기하는 굉장히 눈치채기가 쉬운 부등식이야. 이건 절대부등식 중에도 대놓고 산술기하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조건이 많이 타이트해.
근데 오히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주로 교과서에 이제 약간 참고사항으로 나오는 코시-슈바르츠 법칙 같은 경우는 코시-슈바르츠 법칙이나 나중에 뭐 평값 정리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얘가 여기서 왜 튀어나온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산술기하는 누가 봐도 산술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 잘 기억해. 두 양수. 문제 대놓고 써있거나 아니면 대놓고 써있지 않지만 내가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이건 두 양수일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 또는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 이 두 개 조건이 있어요. 두 양수일 때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 이러면 거의 100% 산술기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두 양수. 합의 최소, 곱의 최대. 합의 최대는 안 됩니까? 식의 구조를 잘 봐봐, 얘들아. 합의 값은 곱의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합이 곱보다 항상 커. 계속 커. 계속 커지기 때문에 합의 값은 최대를 못 구해. 그럼 가장 작을 때가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가장 작아. 반대로 곱의 개념은 곱의 값이 만약 주인공이에요. 곱의 값은 항상 얘보다 작거나 같아. 계속 작아져. 최소를 못 구해. 등호가 성립할 때 그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식이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라 얘는 어느 한 식에 대한 최소, 합에 대한 최소, 곱에 대한 최대만 구할 수 있지 합의 최대나 곱의 최소는 식의 구조상 못 구하는 식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나 최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산술기하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뒤가 서로 같을 때. 대리운전 번호 같은 앞뒤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아셨나요? 자세한 내용은 이건데 지금 개념만 설명드렸고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 풀었죠? 네, 문제를 안 풀었어요. 네. 요거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관련된 문제는 혹시 손댈 수 있는 것들은 손대 보시되 안 되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일단 하시고